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네, 진실정치는 음모론, 오보, 그리고 코인팔이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팩트 토대로 여러분께 정치 논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새 너무 음모론 많이 퍼뜨리고 그냥 조회수 높이려고 혈안돼 있어 가지고 우파 진영에서 그냥 온갖 가짜 뉴스, 특히 이제 미국 뉴스 관련해서 그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 논평은 소설을 쓰는 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라 있는 팩트 그대로 최대한으로 100% 팩트에 맞게 그걸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저한테 이제 막 고맙다는 그런 제가 이제 메일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않게. 제가 왜냐면 음모론을 굉장히 잘 알아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예. 특히 모든 음모론 통틀어서 군대 미군 이용해서 한국 구출할 거다. 뭐 윤통 구출할 거다. 그런 거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 QAnon 그 음모론이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여기서 론 와킨스가. 그 나쁜 놈이죠, 걔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걔 때문에 교도소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론 와킨스.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한인분들이 좀 이런 거를 이게 도가 터서인지 참 지금 모든 그런 Q 음모론이나 뭐 군부가 윤통을 구해낼 것이다. 그 음모론이나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QAnon 음모론도 한인이 퍼뜨린 거고 지금 군부가 윤통을 살릴 거다. 그 중국 스파이들 다 붙잡아 가지고 그 트럼프가 뭐 만천하에 공개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땐 QAnon 음모론의 그냥 시즌 2 정도라고 봅니다. 예. 이게 근데 잘 통해요. 사실 이걸로 이제 돈 많이 벌어 먹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국 쪽에서도 있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기꾼이 그 X22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채널들은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과 마음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미군이 구출할 거다. 윤통 그 중국 사람들, 중국 스파이를 다 체포하고 그런 채널들은 다 여러분께 결과적으로 해로운 채널이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 나올 거면 나와야지 무슨 고문을 합니까? 뉴스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미국 정치를 90 년대부터 쭉 지켜왔지만 뭘 희망을 걸어서 이게 현실화됐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 국내 정치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번에 또 트럼프 진영이 패소했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USAID가 승소했습니다. USAID. 우리가 지금 요새 한국에서 그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USAID. 민주당이 만만세하는 그런 자 이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이 에이미 코니 베렛이 문제입니다. 이 여성 대법관인데 여성 우파 대법관. 근데 이분이 자꾸 딴지 걸어요.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그전에도 뭐 바이든 정책에 있어서도 불법 체류자들을 막으려고 이렇게 철조망 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이미 코니 베렛이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임명한 사람들한테 또 배신당한 격인데 자, 20억 달러 USAID 기금 지불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정부한테. 그래서 트럼프 USAID 여기에 두 개 있으면은 USAID 쪽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저는 아침에 딱 이 뉴스 보고 진짜 이 에이미 코니벨 얘 왜 이러냐? 얘 왜 이래 도대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USAID가 트럼프가 이거 예산을 뭐 뺀다 해도 그게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트럼프보다 연방 대법원이 더 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송을 걸기 때문에 상대 진영이. 그러니까 지금 에이미 코니 베럿이 민주당 쪽 편을 여러 번 들어줬어요, 지금. 자,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이죠. USAID. 어쨌든 뭐 쓰레기 같은 정부 기관이긴 하지만 원래는 개발도상국들 돕기 위한 그런 부서인데 그러니까 20억 달러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 지원 중단을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근데 에이미 코니 베렛 때문에 지금 5대4 졌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에이미 코니 베렛이 그런 거예요. 트럼프한테 웃기지 마. 이거 돈 줘.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미 코니 베렛이 저는 이거 잘못 선택한 대법관 같아요.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고 그런데
진보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들 신경 제가 볼 때는 진보 성향이라기보다는 주류 언론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주류 언론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보적인 그런 판결을 내릴 때가 많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실수였다. 어제도 표정이 안 어둡더라고요. 그 트럼프를 대하는 게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국정연설할 때 트럼프가. 근데 이제 법학자 조나선 털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닌 가처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소송이 여전히 트럼프 정부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결을 내린 에이미 코니가 똑같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요? 최종 판결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을 저는 의심을 합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은 불안해요, 볼 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일찌감치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을 두고 배신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심리는 3월 6일로 예정돼 있고요. 그런 다음 이제 대기 중인 판사에게 이렇게 항소할 수가 있는데, 자, AP통신은 트럼프 새 정부가 미국 최고법원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좌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법원 서류에 따르면은 USAID 그 20억 불 중단하면서 그 결과 11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이렇게 법원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에이미 코니 베럿하고 같이 트럼프 반대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뮤엘 알리토 판사 대법관은 보수 대법관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지방법원에는 지급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일단 돈이 지급되면 더 이상 항소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사법적 오만함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 납세자에게 20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한 거죠. 알리토 대법관이. 보수 대법관입니다. 알리토는 진정한. 에이미 코니 베렛, 존 로버츠 이 두 명은 항상 문제예요. 정치 저희 상품 소개하도록 저희 원용석의 진실정치 저희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부탁해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보수 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태극기 성조기 옆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있고요. 또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이렇게 컵하고 머그를 제가 이제 진실정치 통해서 여러분께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텀블러죠. 텀블러. 커피 여기 넣어서 마실 수가 있고요. America is back. 뒤에 앞에는 America is back 이렇게 써 있고 뒤에는 이 사진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Fight, fight, fight. 총 맞은 다음에 피격된 다음에 트럼프가 바로 벌떡 일어나고 나서 Fight, fight, fight. 싸우자 외치는 모습이고요. 자, 뒤에 보시면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아빠고 그동안에 애들이 까불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오니까 긴장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이 그렇죠.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면서 긴장하는 전 국민이 긴장하는 모습인데 왜냐하면은 센 아빠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빠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Daddy is back. 여기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텀블러 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이렇게 그 군인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남성들 붙잡아가지고 전장에 투입시키는데 이제 그 남성들까지 모자라가지고 어린이까지 잡아요. 지금 보셨죠? 어린이를 이렇게 자전거 타는 어린이를 이렇게 넘어뜨려서 이제 봉고차에 이제 이제 집어넣어요. 이거 보십시오. 차가 딱 와가지고 어린이를. 이게 지금 버젓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젤렌스키가 이따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따위 명령을. 젤렌스키 얼굴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징집을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납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징집인가 납치죠.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Да, говорит, я руки говорю, за него отвечаю, 네? блядь. Ви за нього відповідаєте. Я за него отвечаю. Так, ви самі пішли туди. 이런 거는 모르니까 그 우크라이나 만만세, 젤렌스키 만만세 하는 거 지금 보니까 뭐 한 거지. 조선일보도 완전히 그냥 젤렌스키 쪽 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Помогите мне, пожалуйста! Что такое? Помогите! Что случилось? Я перепрошую.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Що ти зробив? Я просто шел на работу! Що происходит? Я перепрошую, чого ви його так тримаєте? Я перепрошую, чого ви його так тримаєте? Помогите мне! Я перепрошую, чого ви його так тримаєте? Пожалуйста, помогите! Помогите мне! Чому ви його так тримаєте? Чому ви його так тримаєте? Чого ви його так тримаєте? Людина порушила. Що вона порушила? Кодекс України про адміністративні. Так а що він порушив? 그래도 젤렌스키 만만세 할 겁니까? 정말 한국 언론들. 자, 이제 조선일보 기사 잠깐 볼까요? 예, 결국 반성문 올린 젤렌스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파리하고 워싱턴 특파원들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자, 트럼프는 자신이 주도하는 러우 전쟁 조기 종전 협상에 반발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거칠게 제압한 강압적 외교수를 과시하는 자리가 됐다. 의회 연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회 연설은 강압적 외교수를 과시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연설에서 조금 전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 뭐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지만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는 내용이다. 젤렌스키는 편지에 나와 우리 팀은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정말로 높이 평가한다고 그렇게 적었는데요. 젤렌스키가 이 편지를 보내줘 고맙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도 입장문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반성문이나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X에 올린 글은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내용 핵심 부분을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는데 X 게시물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했음을 기억하고 이에 감사하고 있다. 트럼프가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오바마는 너네들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다. 나는 그래도 제블린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따졌죠. 그랬더니 뭐 젤렌스키는 뭐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불만에 찬 표정을 지었는데 그거 굉장히 결례죠. 외교적 결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꿀리는 입장인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였죠. 네.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그래서 젤렌스키는 지난 금요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있었던 우리 만남이 그런 식으로 진행돼 유감이다. 이제 바로잡을 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냐면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리더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그렇게 푸시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젤렌스키가. 젤렌스키는 대장 하고 싶으니까 어쨌든 지금 임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연장시키고 있는 건데 저는 젤렌스키가 스위스은행에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왠지 그것도 추적해 봐야 된다고 보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죠. 우크라이나 원조 비용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낱낱이 파악할 거라고 조사할 거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돈들이 이 무지막지한 돈들이 다 어디에 쓰여졌는지 정말 제대로 쓰여진 게 맞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미국 정부가 요구한 평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겠다면서 러시아 동의를 전제로 공중과 해상 전투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예비적 휴전 의향까지 밝힌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군사 원조 완전히 중단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전쟁 발발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게 안 보이나요? 젤렌스키는 돌대가리입니까? 트럼프한테 저렇게 막말로
계기면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제가 볼 때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코미디언이고 트랜스젠더 이런 코미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콩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스키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조차 결국 고개를 숙이면 사실상의 공개 반성문을 쓴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흡족해진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자신의 성과를 앞세우며 바짝 엎드린 젤렌스키를 다독이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진작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겸손하게만 했으면은, 그리고 양복 딱 빼입고 왔으면은 아마 다음에 만날 때는 양복 입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뭐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게 뭐 오늘은 옷차림 잘 했네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볼 때는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핀잔이었어요. 적과 동맹 우방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여 길들이는 트럼프 외교술이 젤렌스키와 갈등 뒤 그를 제압하는 상황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건 그래요. 이거는 강압적인 외교술을 자랑한 게 아니라 젤렌스키가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못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그때 했던 짓거리를. 근데 한국 한인은 지금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 내용은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JD라고 그랬잖아요. first name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D 벤스는 대통령 각하라고 그렇게 예우를 해줬습니다. 젤렌스키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사석에서 아니면 그 카메라 없는 데서 할 얘기를 왜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싸가지 없게 나온 거예요. 그 자꾸 이거를 트럼프의 강압적인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긍정적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 냉정하게 이렇게 보도하는데도 없어요. 보면 거의. 그나마 그렇게 보도하는데 보면은 또 이제 음모론 내용이 또 많고 그런 언론들은 음모론 내지 오보가 너무 많고. 자, 제가 좋아하는 작가고 브라이트바르트에 있는 분이죠. 피터 슈와이저 탐사보도 기자인데 이분 책 잘 씁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 그랬냐? 사람들을 당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치공작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좌파 NGO 비즈니스 모델을 도지가 폭로하고 있다. 정부 효율부. 일란 머스크가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저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피터 슈와이저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음모론이 다 산산조각 납니다. Q 음모론이든 뭐든. 제가 이제 왜 그렇게 Q 음모론을 굉장히 중요하는지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을 만든 겁니다. 예, 이거 오보라고. 오보 내지 음모론이라고. 그 해커 체포.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러면 그 희망 고문 걸리면은 그 희망 고문을 거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많이 올려요. 근데 당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예, 조회 올리고 수익 올려도 당하는 건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미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 미국에서 그 대표적인 그런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 X22. 그 사람이 이걸 이용한 수법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제가 언급은 안 해도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주류 언론 그리고 한국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미주 한인 언론도 마찬가지고 관세 적용하면 피해 보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라 이런 식으로 그 내러티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예, 관세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 마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 이제 메가 알부민 좋은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매일 복용하는데 확실히 몸에 좋다는 걸 느낍니다. hnhkorea.com 회원 가입 누르시면 추천인 란에 진실정치 기재하시고 그리고 할인 코드 란에 W20 기재하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광고 안 받고 있습니다. 뭐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예, 거기서 저는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예, 이게 제 후원 주소입니다. 체크로 보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주소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그 분노를 표명하더라고요. 아 여태까지 계속 속은 게 열받는다고. 그런 일부 유튜버들 그런 거짓 보도에. 제가 볼 때는 그 유튜버들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보도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프로그램 이름이 진실정치고 저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제가 논평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2017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저는 제 자신을 유튜버라고 보지 않고 저널리스트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진실 뉴스를 분석, 논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창구인 거죠. 저는 창구. 자,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